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첫 해에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추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추방 절차에 실제 추방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비자 체류 기간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초과할 경우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이민은 4순위와 이 A순위만 소폭 진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민주당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첫 해에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추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잡한 추방 절차에 실제 추방 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2일 복수의 전현직 연방정부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행정부 내에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숫자는 100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고 JD 벤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100만 명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부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나 본국에서 수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대기 중인 140만 명의 이민자 중 일부를 신속 추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30개국과 추방 대상자 수용을 위해 협상 중이며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일부 국가로의 추방은 시작됐습니다. 이민 당국의 역량과 이민자들이 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목표는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 당국이 FBI, 마약 단속국, 폭발물 관리국 등 기관과 힘을 합치고 있음에도 140만 명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대부분은 추방되기 전에 이민법원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체 상황을 고려하면 문제 해결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는 ICE가 이번 회계연도에 21만 2천 명을 추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27만 1,484명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맞춰 영사들과 이민 당국이 체류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오늘 SNS 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과거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비자 기일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안내는 국무부가 지난 11일 X를 통해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린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주요 대학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들이 최근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수업이나 캠퍼스 생활에서도 발언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이후 비자 취소 혹은 연방정부 기록이 말소된 유학생 연구자는 약 1000명입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7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의 비협조적인 뉴저지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주지사와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불체자 추방 노력을 방해하면 누구나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은 연방이민국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바 검사장은 트럼프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바 검사장은 이번 수사는 모두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노력을 방해하는 이들은 전부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전국 연방검찰청에 이민단속 정책 시행을 거부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11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뉴저지주 법 집행기관은 연방이민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검찰 등 19개 주 검찰 연합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비시민권자를 체포, 구금, 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개 주 검찰 연합은 개인의 신념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 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이나 추방을 당하는 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족 이민은 4순위와 2A순위만 소폭 진전했습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5개월 진전했으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개월 빨라졌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 자녀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3월 15일로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 2A순위 영주권자 직계 가족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됐지만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가족 이민 2B순위와 3순위의 접수 가능,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습니다.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가 기존 문호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 취업 이민 5순위는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전면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4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처리 불가 상태로 발표됐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상호 관세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안보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를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 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의 관세는 여전히 적용받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강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온라인으로 중계된 에어포스원 질의응답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세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우린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에도 그렇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민주당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지난 12일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집회 참석 인원이 3만 6천 명이라며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매우 긴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청중 규모를 부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경제와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 헌법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전혀 없는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권위주의로 빠르게 몰아가고 있지만 우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0에서 30대 청년층이 운집한 대형 야외음악 축제 코첼라 무대에 올라 미국은 매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의 미래는 여러분 세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말하고 정치인들은 여성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일어서서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한 SNS 게시글을 인용해 샌더스가 티켓 한 장에 $600 이상을 낸 군중 앞에서 부의 사악함을 설교하는 것은 21세기 민주당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집회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어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리를 찾아 우린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성소수자와 이민자 권리를 억압하고 중하류층 국민 지원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 측에 따르면 솔트레이크 시리 집회 참석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 한인 여성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50만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외곽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대 $600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하버드, MIT 등 명문대 캠퍼스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했다가 적발된 30여 명 가운데 50대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시의회 회의에서 이 사건과 연관돼 부끄럽다며 사과하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은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매수남 중에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서 유망기업을 운영하는 CEO 등 상류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어렵게 자란 이 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성매매 노동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오히려 조기 사망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이 비타민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소를 모두 흡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입니다. 데일리메일은 SNS에서 8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아시프 아메드 박사를 인용해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메릴랜드주 국립암연구소에서 주요 질환이 없는 성인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면 사망 위험이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매일 챙겨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두 집단 사이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다고 해서 수명이 느는 것은 아니라며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은 특정 경우에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비타민을 매일 복용한 사람들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질병에 걸린 이후 뒤늦게 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의 추세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메드 박사는 의학적으로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을 매일 섭취할 필요가 없다며 이런 영양제는 효과가 없고 돈만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오늘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 북미 지역 동포사회와의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이기성 재외동포 정책국장이 캐나다 최대 동포 밀집 지역인 토론토를 방문해 현지 한인회, 상공회, 한국학교협의회 등 13개 동포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황을 듣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합니다. 이어 19일에는 애틀랜타에서 2025년 세계 한인회장 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 사항과 국가 지역별 유의 사항에 대해 대륙별 한인회 연합회 회장단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관저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8세 용의자 코디 발먼은 경찰에 체포됐고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오전 2시경 약 2.1m 높이의 철제 보안 울타리로 둘러싸인 관저 건물에 침입했고 자체 제작한 방화 장치를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샤피로 주지사는 아내와 4명의 자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관저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불이 난 것을 파악한 경찰이 출동한 덕분에 참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불을 지른 뒤 경찰 추격을 따돌리고 도주했지만 어제 오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계획 범죄라며 살인 미수, 방화, 테러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와 인디애나, 뉴멕시코, 캔자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등 6개 주에서 홍역이 크게 확산되면서 71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홍역 환자 수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541명이 텍사스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홍역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텍사스주 서부 지역의 CDC팀을 재배치하고 조만간 텍사스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미 2명이 홍역으로 사망했고 뉴멕시코주에서도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1명이 홍역으로 숨졌습니다.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가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받는 뉴욕주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 기간이 또 연장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프로그램 등록일을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700개까지 난립했던 홈케어 에이전시 시스템을 한 개의 재정 중재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했으나 홍보가 부족해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프로그램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 주 보건국은 같은 이유로 등록 마감일을 4월 1일에서 4월 30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는 지난 12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5월 3일 포트리 허드슨 라이트 공원에서 팝업 마켓 및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에는 보석 의류 등과 떡볶이 김밥 등 식품이 판매되며 수익금은 지역사회 지원에 사용됩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지난 10일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6.25 전쟁에 참전하거나 지원한 63개국의 감사를 전하는 2025 평화통일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UN 주재 32개 국무관 70여 명을 포함해 한국전 참전 용사, 뉴욕평통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뉴욕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는 히스패닉 기관들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 11일 뉴욕시장 후보 초청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견해가 논의됐습니다. 한국외대 GCEO 뉴욕 총원우회는 지난 4일 임원들과 함께 퀸즈 플러싱에서 무료 식사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원우회는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나누어주며 응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